오한에 시달리고 파도에 밀리면서 널판지를 붙잡고 홀로 표류하게 4시간 만인 새벽 5시 20분경 동진하에서 어로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던 어선 휘명호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첫승 환자 최과 여인 55의 조난경위를 엮은 내용을 소개하면 결혼식에도 못 가본 부산에 있는 아들과 새며느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 12월 14일 오후 5시경 집을 나서 약 1시간 반 동안 버스로 판비가 있는 성산포항에 도착하여 남영호를 탄 것은 이날 밤 8시경이었다. 12월 10일부터 나흘간 폭풍주의보가 내려 배들이 떠나지 못했던 탓으로 부둣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 붐비고 있었으며 부둣가에 쌓여있던 수천 상자의 귤과 배추가 여객선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밤 8시에 성산포를 출항키로 돼 있는 배가 한참을 기다려도 떠날 줄 몰라 조카를 보려고 함께 나온 고모와 같이 3등 객실을 빠져나와 갑판으로 나왔다. 그런데 갑판에서는 두 사람의 임금순경이 짐이 너무 많아 위험하니 더 못 싣는다. 고 선박 회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됐다. 과연 배역을 보니 표시선 수침선에까지 배가 내려앉아 있었고 갑판 위에도 수많은 귤상자와 배추덩이가 쌓여 있었다. 순간 어딘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몹시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새며느리를 보게 된다는 기쁨과 이제는 어엿한 큰 전파사 기술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을 1년여 만에 본다는 생각은 억누르지 못했다. 다시 선실로 돌아와 선물로 가지고 나온 해산물과 귤을 자리 옆에다 챙기면서 잠을 청했으나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탄 선객들로 객실은 후덥지근하고도 몹시 비좁아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기어코 15일 0시 30분경 대부분의 선객들이 잠들고 있는 객실을 뛰쳐나왔다. 선원 식당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왼쪽 갑판으로 나와 바람을 쏘이고 있었다. 무심코 발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이 약간 넘치고 있는 것이 구름 사이로 비친 달빛 속에 역력히 보였다. 배는 물결을 박차고 달리고 있어 그 갑판 위의 물은 선원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 버린 물로 무심히 여기고 객실로 돌아왔다. 약 10분 후 0시 40분경 되었을까 통통거리던 배의 엔진이 갑자기 꺼지면서 배가 왼쪽으로 기우뚱했다. 직감적으로 무슨 사고가 났구나. 놀라면서 객실을 빠져나오는 순간 전기가 꺼지면서 사방이 캄캄해졌다. 배가 왼쪽으로 계속 기울고 있는 동안 선잠이 깬 일부 승객들이 객실 여기저기서 샤스바람으로 뛰어나왔으며 사람들의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로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배가 차차 기울어가자 오른쪽 갑판 쪽으로 달려가 갑판 난간에 로프를 붙잡았다. 배가 옆으로 90도 각도로 기울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 위에서 나둥그라져 바다에 떨어졌으며 갑판 위에 쌓아둔 귤상자가 쏟아져 내렸다. 바다에 떨어진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은 허우적대면서 사람 살려를 연발하다 물속에 잠겨갔고 저만치 배에서 떨어진 많은 청년들이 선체를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동안에도 배는 기울기를 계속하여 약 10분 후 선복을 하늘을 향해 드러내 놓은 채 완전 전복되자 로프를 받고 배 밑바닥 위로 힘만 들이고 기어오를 수 있었다. 신우이와 함께 배 밑바닥에 올라 차차 정신이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배 밑바닥 위에 서 있거나 배 옆 구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약 100여 명이나 되는 것을 발견했다. 선복에 서 있다가 잠시 후 시간이 궁금해서 시계가 몇 시냐고 옆에 선 젊은 청년에게 물었더니 그는 지금이 1시라고 대답해주어 아직도 날 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큰일이라 생각했다. 그때 멀리서 불을 켠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어 생존자들은 목이 터져라고 사람 살려 하고 소리쳤으나 워낙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인지 아무 반응이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자 한 청년이 라이터불을 켜 자기 마후라를 태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도 마후라를 내밀기 시작했으나 졸지에 빠져나오느라고 우도시나 마후라를 객실에 놓아두고 나왔기 때문에 마후라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나중에는 우도까지 벗어 태우기도 했다. 약 10여 분 태우론마저 없게 되자 불은 꺼지고 말았다. 날씨는 쌀쌀하고 바람도 차차 거세져 물결이 흰 거품을 일으키며 선복을 때리기 시작했다. 바다에 빠졌다가 유행이 선체를 붙잡아 몸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주위에 떨기 시작하던 중
갑자기 거센 파도가 밀려들어 사정없이 선복위까지 덮치고 지나갔다. 그러자 선복위에 있던 20여 명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물결에 휩쓸려갔고, 또 하나의 더 큰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자 또다시 30여 명이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이때 함께 있던 구모도 붙잡을 데가 없어 비명을 남기며 그대로 휩쓸려갔으며, 나 역시 휩쓸렸으나 나는 요행히 베이 난간에 걸쳐있는 로프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고모는 그 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로프에 연결된 널판자를 붙잡고 있는 한 남자 곁으로 헤엄쳐 갔다. 함께 붙잡고 있기를 약 10여 분쯤 후에 배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다음 이어 쿵 쿵 쿵 3번 큰 소리가 났다. 이 배가 아주 가라앉는다고 직감하자 젊었을 적 해녀 시절에 익힌 수영 실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배에서 멀리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배에 로프에 연결된 널판지를 그대로 붙잡고 있던 40대 남자는 자신이 배의 침몰로 인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줄을 미처 모르고 가만히 떠 있었다. 그만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배가 완전 전복된 지 약 50분 만의 일이었다. 날쌔게 헤엄쳐 나가 살펴봤더니 배에 오르는데 걸쳐두는 듯한 한 발이 넘는 널판지가 부근에 떠 있음을 목격했다. 그것을 잡기 위해 재빨리 헤엄쳐 갔으며 이 널판지에 의지하여 한참을 가다 뒤돌아보니 널판지를 붙잡고 가던 나를 따라오기 위해 소리소리 지르던 만자들이 어느덧 한두 명씩 차취를 감추고 말았다. 바다를 물결 소리 이외엔 들리는 것이라곤 없었으며 먼 곳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던 비명도 잠시 후 들리지 않게 됐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시꺼먼 바다뿐 작은 섬의 그림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배를 붙잡고 있던 약 50여 명 중 몇 명이나 살아날 수 있을런지 하는 생각을 하며 무작정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판단이서 방향을 잡아 나가기로 결심하여 하늘을 보았다. 삼태성이 반짝이고 그 옆에 큰 별이 있어 그 사이로 가면 육지가 나올 것 같아 그때부터 그 별을 중심해서 진로를 잡아갔다. 약 1시간쯤 지나 차가운 바닷물에 몸이 추워오는 것도 견딜 수 없거니와 더욱이 졸음이 오는 것은 더욱 참기 어렵게 되었다. 술 취한 사람이 겨울에 길가에서 자다가는 동사한다는 말을 생각하니 나도 잠이 들다가는 영락없이 죽는다는 생각도 들어 몸을 꼬집어 잠을 쫓았다. 물결이 잔잔한 편이라고는 하나 간혹 국민학생의 키를 넘는 파도가 밀려와 부서질 때는 덜어는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코 속으로 바닷물을 들이키기도 하는 등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내가 살아난다고 가족들과 만나고 부산의 아들과 만나는 가슴 벅찬 장면을 되도록 연상했다. 아들은 14년 전에 고향을 떠난 후 1에서 2년에 한두 번씩 만나고 편지 왕래만 해오고 있던 중 지난 11월 24일 진주에 사는 색시와 전격적으로 결혼을 했었다. 약 3시간이 지나자 손발이 저려오고 일부는 마비되기 시작했으나 육지나 배는 보이지 않았다. 동편 하늘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날이 셀 기척도 없었다. 그 후 얼마를 더 흘러갔을까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데 배 지나가는 소리가 뒷전에 아픔스레 들렸다. 눈을 그대로 감고 있은 채 가라앉은 배가 귀신으로 나타났는가 하면서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불을 켠 어선 한 척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 나는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의아했으나 분명 생시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자 그쪽을 향해 힘차게 가면서 사람 살려요 소리치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보트에 올라탔고 선원들이 나를 베이 갑판에 옮겼다. 그제서야 나는 이제야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곧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에는 젖은 옷 대신 남자용 잠바와 방한복이 입혀져 있었으며 선원들이 근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후에 알 일이지만 내가 구조된 것은 12월 15일 아침 5시 20분으로 동진하에서 고개잡이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오던 제구휘항호에 의해서였다는 것을 알았다. 선원들에게 5시간여 악몽 같은 조난 경위를 의식을 되살려가며 말하자 아주머니는 참 천운이요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 뒤 해경 소속 경비정 제2한산호가 인계받아 이날 오후 3시 반경 부산항에 입항해 부산에 있는 제1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중
그리운 아들을 만났다. 아들은 나를 보더니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껴안고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다가 울음을 터뜨리고는 10여 명 살아난 중에 어머니가 끼어있을 줄을 정말 몰랐다. 고 또 흐느꼈다. 1970년 12월 16일 밤 부산중앙병원 휴게실에서 생존자와의 좌담회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회자가 이번 해난 사고는 그 규모도 규모려니와 그동안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 운송 사업이 안고 있던 문제점들이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생환자이신 여러분께서 교훈삼아 실제 겪은 사건 진상을 소상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인 강기정 정기 휴가를 끝내고 귀대하기 위해 12월 14일 밤 남영호를 타고 보니 3등 선실에는 다리 위에도 사람이 앉을 정도로 선객이 많았으며 갑판 위에도 많은 화물을 쌓아놓을 정도로 화물 적재량도 초과된 듯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난 후 연안 여객선들에 대한 단속기관이 해운국, 경찰, 해경 등으로 난립해 있기 때문에 그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정순 폭풍주의보로 발이 묶인 탓도 있었겠지만 1등 실배표를 사고도 좌석이 없어 마룻바닥에 자리를 잡을 정도였지요. 서귀포항에서 승선하여 3에서 4시간 전후 갑자기 배가 기울어져 2등실로 떨어졌으나 남편의 손을 붙잡고 물이 목에까지 찬 2등실을 빠져나와 전복된 배 밑바닥으로 기어 올라갔다. 남편은 배가 가라앉을 때 휩쓸렸습니다. 백순자 선장을 자고 있었는데 엔진 소리가 끊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배가 기울더군요.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돼 있던 배는 약 2시간 후 침몰됐어요. 현금속 전복됐을 때 뒤집힌 선복에는 약 100여 명가량이 보였어요. 표류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졸음이었다라고 답했다. 살아난 사람들은 첫째 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귤상자 덕을 크게 봤다고 볼 수 있지요. 해녀 생활을 하고 있는 나 역시 귤상자를 쉽게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견디어냈다고 봅니다. 관계당국의 묵인으로 회사 측이 선객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내 이름이 승선자 명단에서 빠졌었으나 후에 추가되었을 정도입니다. 김종헌 사고 직후 선장이나 선원들이 여객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기정 씨와 함께 아무 조피도 취하지 않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라고 답했다. 표류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난 후 3시간쯤 지나 바람이 차고 파도도 고개를 숙여 그 때문에 고통은 덜했습니다. 박순자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미처 손쓸 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장 강 씨는 배가 침몰된 후 10여 명이 조난자에게 밀감상자를 떠밀어 주고 다니며 힘을 아껴야 살 수 있다. 고격려해 주었고 나 역시 선장으로부터 밀감상자를 받아 도움이 됐었지요. 또한 잊을 수 없는 것은 이날 새벽 조류를 따라 망망한 바다를 헤맬 때 만난 24세가량의 청년이 먹어야 산다면서 귤을 권했던 일입니다. 그 청년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철선인 남영호가 그렇게 오랜 시간 표류한 이유를 사회자가 묻자 공기 때문에 배 안에 물이 한꺼번에 못 들어가 서서히 가라앉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봅니다. 표류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잠이 몹시 버부어 구조 2시간 전에는 입술을 깨물어 잠을 쫓기도 했죠. 귤을 한 개 먹어 허기를 달래보려 했으나 오히려 한기가 들어 더 먹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손발도 움직이지 않아 실신 상태에 빠졌지요. 현양은 박순자 씨와 함께 구조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 배가 가라앉은 후 2시간 만에 바다에서 만난 후 계속 행동을 같이 했다고 보야지요. 귤개짝 하나씩을 붙들고 어디라 작정 없이 떠내려가던 중 이날 새벽 4시경 어선 한 척이 바다 위에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 아득하고 먼 수평선에 있어 아무리 소리쳐 보았으나 그냥 지나쳤지요. 날이 밝아 현양이 저기 육지가 있다고 말해 죽을 힘을 다해 그쪽으로 헤엄쳐 갔으나 가도 멀리 보일 뿐이었지요. 이날 오전 7시경에는 거의 의식을 잃고 오직 어렴풋한 의식 속에서 현양을 따라가다 9시경 일본 어선에 2사람 모두 구조됐습니다.
나는 혼수감을 뜨려고 부산에 가려던 현영에게 너는 불쌍하니 꼭 살아야 한다. 고고득 다짐해주면서 나 역시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려고 발버둥쳐온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고 말하고 우리는 서로 죽지 말자고 굳게 약속하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적재량의 초과와 허술한 단속으로 그처럼 어이없는 침몰 사고를 빚어 함께 탔던 300여 승객의 인명을 앗아가게 했다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계회의 철저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정순 12월 15일 오후 1시경 50대 남자가 빈사의 40대 여자 한 명을 밀감상자의 태와 함께 표류했는데 이날 오후 4시 반경 비행기가 상공을 돌자 그 50대 남자는 그때서야 내가 선장이라고 밝히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살아서 무엇하겠느냐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표류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무엇이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역시 졸음과 피로였습니다. 표류 15시간 만인 15일 오후 4시경에야 널판지를 붙잡고 있는 팔을 아무리 꼬집어 보아도 감각이 없었어요. 떠다니는 귤을 선장 강씨가 2개 까주어 받아먹었지만 허기를 없애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김여인은 해상에 떠다니는 기름이 눈에 들어가 눈을 뜨기에 몹시 고통을 겪으면서 말을 이었다. 침으로 남양호 곁을 빠져나온 나는 갑 한 뚜껑을 발견하고 매달리자 약 15명의 남녀가 이를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이 뚜껑은 가장자리에 많은 로프 조각이 달려있어 우리들은 그 로프만을 붙잡기로 했지만 시간이 흘러 피로가 오기 시작하자 일부 남자들이 처음에 약속을 저버리고 뚜껑 판자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피로에 지친 탓이겠지요. 너도 나도 그 뚜껑에 탄다면 모두 죽게 되므로 나는 할 수 없이 한 사람이라도 살려면 다짐합시다. 검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5일 새벽을 지나는 동안 이갑한 뚜껑에 매달렸던 사람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 이날 오전 7시경에는 15명 중 겨우 6명만이 남았고 오전 10시경에는 구조된 윤씨와 나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빨리 로프에서 떨어졌지요. 이날 오후 1시경 귤괴짝을 붙잡은 선장 강씨와 40대 여자 한 사람을 만나 일행은 4명으로 늘었으나 2시간 후 40대 여자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이씨도 따로 떨어져 나가 이날 오후 4시경 정찰 비행기를 만났을 때는 나와 선장 강씨뿐이었습니다. 갑판 뚜껑과 귤괴짝 위에서 간신히 손을 들어 비행기를 향해 구조를 요청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